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오늘은 항암 치료 회복 꿀팁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우리 항암 치료를 받으면 완전히 기력이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간 수치도 오르고 또 식사가 또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이 결핍되어 있고, 이것들을 회복하는 두 가지 큰 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약사님, 항암 치료 받으면 다들 면역력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회복을 하면 좋을까요? 항암 치료 후에 그런 엄청난 피로도, 그것이 혈액검사 수치에도 나타날 텐데, 일단 첫 번째 백혈구, 호중구 수치가 엄청 감소하고, 또 때로는 그 부작용이 간에도 올라와서 간 수치가 막 상승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의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 필요한 것은 해독입니다. 간 해독과 에너지를 막 만들어줄 수 있게 어떤 그런 보충제나 천연물은 무엇인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영양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항암 중에는 식단으로 이것을 다 보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항암을 했지만 거의 일주일씩 식사를 골고루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누룽지 조금, 고구마 조금, 과일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식단을 그렇게 양껏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먹을 수 없고 울렁거리고 구토가 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항암제의 독소는 바로 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영양소도 공급받고 간도 해독하는 첫 번째는 저는 맥주 효모를 추천을 드려요. 맥주 효모는 천연의 이런 식품이고요. 거기 안에는 비타민 B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B가 들어있는 그런 보충제를 드시지 않아도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천연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고, 맥주 효모 안에는 미네랄도 있어,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있어서 간세포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쑥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쑥에는 아르테미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거 강력한 항암제이거든요. 이 쑥이 들어간 제품을 조금 이용하셔서 간의 해독력을 극대화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스피리루나하고 클로렐라라는 조류예요. 우리가 이거는 바닷속에서 이런 해조류 속에서도 추출할 수 있는데, 이런 원료들은 엽록소가 굉장히 풍부하고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부족한 곳에 암이 생기거든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런 천연물 제제입니다. 그리고 스피리루나에는 뭐가 들어있냐, 단백질이 육류도 아니고 어떤 식물성도 아니고 그냥 바다나 이런 미세 조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거의 70%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B군, 철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통해서만 철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피루나 제품을 통해서 백혈구 감소, 피로, 빈혈이 있을 때 이것을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렐라에는 중금속 해독하는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항암제 부작용도 감소하고요. 특히 나비나 카드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런 중금속을 잘 배출하고 우리 몸을 해독해야 되는데, 정상인들도 이런 클로렐라라든지 스피루나 제품을 드시면 좀 해독력이 강화됩니다. 우리 몸을 일정 기간 좀 해독이 필요하다, 이런 미세 조류 제품을 쓰심으로써 간도 보호하고 해독력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 간에는 독소가 많이 쌓인다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요. 피로도가 너무나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맥주효모, 쑥, 오늘 말씀드린 스피리루나, 클로렐라, 이런 제품들은 천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 수치를 도리어 올라간, 항암으로 인해서 올라간 간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지 않아도 단백질 수치를 올려주고, 비타민 B를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런 식품을 속에서 비타민 B도 공급받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피로감, 또 항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왜 나는 계속 예전과 똑같은 피로감이 있을까? 이거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체중 감소, 근육 손실, 면역 저하가 동시에 오는데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단으로만이 해결되지 않는 항암 후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두 번째 적절한 단백질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편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단백질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곤충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또 식물성 단백질만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런 곤충류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아미노산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의 우리가 대표적인 건 육류 빼고요. 제가 동물성으로 추천하는 건 바로 달걀이었죠. 여러분 달걀 하나에서 2개 또는 우리의 생선, 해산물, 그걸 동물성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성, 콩, 두부 이런 걸로만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성과 식물성을 한 50대 50 반반으로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두유 한 잔 먹었으면 내일은 문어를 먹는다든지 뭐 갈치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했는데도 나는 음식량을 더 늘리지는 못하겠어. 그렇지만 조금 더 집중적인 회복을 원하신다면 저는 곤충으로 된 단백질 분말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게요. 동량의 아미노산 비율이라고 했을 때 100g의 소고기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귀뚜라미 단백질에는 1g 정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g의 단백질을 소화할 때는 엄청나게 소화 효소와 또 장에서 유익균, 유해균의 그런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뜩이나 이제 몸에서 소화 그런 효소 흡수력이 떨어진 항암 후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킬 능력이 거의 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가 굉장히 이상적인데 6.5로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미 고기를 먹어서 흡수할 능력이 안 되는 몸의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귀뚜라미 단백질을 선택해서 드신다면 소화도 잘 되고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흡수의 부담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조금 소량을 통해서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저희 몸에는 확실하게 한 달 정도 복용하면 7점대까지 올라오는 거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드셔야 되냐면 나는 동물성 단백질은 달걀하고 해산물을 먹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콩류 있죠. 두부나 콩, 두유 이것만 먹으면 부글부글 가스가 차고 정말 흡수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장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콩을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귀뚜라미 단백질을 권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각자의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것보다 더 대안으로 귀뚜라미 단백질에는 적은 양으로 단백질 효과를 아미노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몸을 회복시켜준다. 어떤 식으로 드시냐면 아침에 달걀 드시고 두부 드시고 귀뚜라미 단백질 보충제 한 포를 이렇게 드시면 정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벌써 많이 채워지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권하지 않는 단백질은 지난 편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유청 단백질 파우더 이런 제품을 드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성장인자가 우유 분말에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선택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유청 단백질 파우더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우리 청소년, 근육을 막 키워야 되는 내가 정말 왕자를 복근을 만들고 싶은 이런 청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 단백질 제품이고요. 자, 우리 50대 이상 연세가 드셨고 소화력도 떨어져 있고 가뜩이나 항암으로 인해서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을 흡수조차 되지가 않고 콩이나 두유 이런 두부에도 나는 흡수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귀뚜라미 단백질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박사님, 그러면 귀뚜라미 단백질 같은 경우는 물에 타 먹으면 되는 건가요?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그냥 입에 털어서 드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나는 이런 곤충 알러지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분들은 역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단백질의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항암 후에 아직도 내 기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큰 라인, 간 회복, 그 다음에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 제제를 섭취하셔라 라고 오늘 제안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약사님, 암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암 환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암 환자들은 어떤 행동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터넷 또는 지인들이 이거 폐암에 좋다더라, 위암에 좋다더라, 유방암에 좋다더라, 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청국장가루 먹어도 돼요? 차가버섯가루 먹어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의 제가 혈액 검사를 보면 정상 간 수치보다 GOT, GPT 수치가 살짝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묻죠. 왜 요즘 이렇게 혈액 검사가 정상 간 수치의 높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혹시 드시고 있는 특별한 식품이나 가루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최근에 제가 뭔가를 추가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죠. 반드시 중단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시거나 또 암 환자이거나 또 암 치료가 끝났거나 여러분의 몸 상태는 정상인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항암을 하고 있거나 방사를 끝난 몸은 정상인 몸 상태와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어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식품류를 함부로 고함량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직구 제품이나 비타민제, 또 영양제를 누가 지인이 추천해주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인이 추천해주는 제품을 10가지 막 이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또 비전문가 추천의 제품들을 섭취하시면 안 된다가 오늘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식단을 내 맘대로 하기예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병원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다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방 상담소에서 제시하는 식단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제가 그 환자의 팔로우를 했을 때 재발되셔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식단을 하지 않으셨다. 최근에도 안타까운 게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자, 2기였어요. 2달 후에 재발이 발견이 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2달 또는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고농도의 철분과 지방 함량이 많은 고기를 드셨을 때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멍멍탕 드시거나 수술 후에 기력이 쫙 떨어진다고 해서 그 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 환자인 경우에 멍멍탕, 흑염소탕, 삼계탕, 이런 설렁탕, 갈비탕, 지방이 많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또 철분이 많이 함유된 이러한 고기류를 드셨을 때 재발 전이가 일어난다. 물론 1기, 2기인 경우 일반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 갑상선암 바로 이렇게 몇 번 드신다고 바로 재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암종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이렇게 귀밑샘암 굉장히 특이하죠.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난소암 좀 특이한 암종은 수술하셨다 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안 하시면 바로 재발을 하세요. 그때 제가 11개월 동안 몽땅 주스를 먹었는데 수술하고 몽땅 주스를 먹었는데도 지금 1년 만에 재발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몽땅 주스도 먹었지만 동시에 적절한 동물성 지방을 원하는 대로 드셨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단 관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이 재발 전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금지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음식을 관리하지만 이제 나의 뇌와 생각과 정신을 좀 다스려야 돼요. 우울감이 오죠. 실패감도 오고 또 몸의 호르몬 균형이나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면은 우울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한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고 또 우울감이 굉장히 오래되면 불면으로 갑니다. 저는 적절한 운동, 이제는 어느 정도 표준
표준 치료가 끝났으면 나 혼자 있지 마시고 어떤 단체, 뭐 요가라든지 그죠? 필라테스라든지 그런 조금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들어가셔서 같이 활동하는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1년여 지금 나 혼자 투병하고 가족들과 지냈다면 이제 어느 정도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어떤 모임에 들어가셔서 적절한 사회적 교류를 하시는 것이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는 오락 프로, 예능 프로를 하나 정해서 좀 웃으시라는 거죠. 웃음 포인트를 나에게 주는 연예인을 선택하셔서 유튜브로 좀 시청을 하시면서 좀 웃어라, 웃는 거를 좀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번째, 이제 혼자 투병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말 안 하고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모든 걸 비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에 저 암 걸려서 조금 신세를 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건강해지셔서 갚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너무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암을 꽁꽁 숨기는 건 뭐죠? 마치 이것이 내가 큰 잘못을 해서 몹쓸병에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암은 그런 건가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내가 관리를 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이 암은 혈압, 당뇨, 고지혈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평생 하시면 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이 길게, 표준 수명보다 길게 가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무 암에 걸려서 충격을 받았을 때, 나 이거는 그냥 독감과 같아, 감기와 같아,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관점을 저한테 바꿔준 친구에게 지금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다 알렸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교회에도 알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음식을 해다 준 친구도 있었고, 수술로 입원했을 때 찾아오신 많은 분들, 정말 놀라운 그 치유의 결과로 오더라고요. 이 투병을 나 혼자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까운 가족, 친구, 뭐 그냥 어떤 내가 속한 단체라도 그냥 이렇게 알리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의 오늘 환자들 보면 저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면은 다 주변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도울까 하고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결과 김은하 약사가 괜찮더라, 한번 너도 봐.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상담까지 신청하신 분이 많았거든요. 환자는 일단 정신 멘탈이 나가 있기 때문에 변별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 지인들이 저를 그냥 가볍게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라. 그리고 5번째,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요. 뭐 오심, 구토는 기본이고, 뭐 손발톱이 새카매지고 이런 거 좀 막 견디는데 너무 그 부작용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혈액 수치가 백혈구가 2점이 됐어요. 보통은 5에서 6이 정상인데 2점까지 떨어지면 한 주 걸러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들 말을 안 하면 잘하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공식대로 표준 치료를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암 치료는 막 한 주 걸르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상태를 참지 말고 부작용이 있으면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변비 있으면 변비 해결하시고, 설사 있으면 설사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통증이 있으면 통증도 말씀을 하셔서 적절한 진통제나 보충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꼭 말씀을 하셔라. 그리고 6번째, 암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병원 치료만 받는 거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났는데 재발을 하셔서 왜 내가 재발했지? 이제 재발을 하면 기수가 무조건 1기든 2기든 3기든 재발 전이가 있으면 껑충 1기에서 4기로, 2기에서 4기로 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시면서 이제 그때서야 찾아오시는데 1, 2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립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1, 2기는 조금의 더 재발 전이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지 절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술을 했다고 해도 내 몸에 암세포는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1기인데 0.5cm 굉장히 가벼운 수술을 했다. 그래서 항암 방사도 안 할 정도로 간단한 수술을 했다. 자, 몸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4기 분들이 저 1기였는데 수술 너무 잘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우리가 측정 가능한 암세포는 0.5cm는 돼야 보여요. 0.01cm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몸의 환경을 바꿔서 0.01이 0.05가 되고 0.1cm가 되는 그 자라는 과정을 저희가 커트를 하자. 보이지 않을 때부터 싹을 아예 틔우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열방 상담소의 요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암 환자 4기 환자와 가족에게 1시간 정도 상담을 드려요. 때로는 1시간이 아니죠. 저는 암 환자 상담을 할 때 모든 차트를 또 정리해서 혈액 검사도 또 1년치 가져오시면 1년치를 미리 정리하고 조직 검사지, 암의 성질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예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뭐 KI67이라든지 암이 평평세포인지 선암인지에 따라서 또 항암을 몇 회 진행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항암제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생명은 연장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1기 환자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식단 바꾸시고 뭐 최소한 몽땅 주스라도 시작을 하셔야 해요. 지금 몽땅 주스를 열심히 해서 막 체액도 교정이 되고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식단은 기본이고 식단도 안 하면 더 빨리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 7번째.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처럼 자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끔 유방암 환자인데 나는 2기인데 수술을 안 하고 자연 치유로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많아요. 이제 만약에 채널로 그런 분이 이제 상담을 물어보시면 저는 당연히 안 됩니다. 저희한테 상담은 불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부터 해야 되죠? 병원 치료 받으셔야죠. 수술, 항암, 방사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특히 1, 2기 환자들은 무조건 일단 수술, 항암 할 수 있는 표준 치료를 다 하고 나머지 관리를 저에게 도움 받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재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수술은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도 자기 멋대로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표준 치료는 고생은 좀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고생을 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다시는 이 힘든 항암을 하지 않을 테야 하면서 내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은 참 어느 면에서 굉장히 길들여지기 쉬워요. 편안하잖아요. 그럼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의 고통의 기억을 조금 남길 필요도 있다. 안 그러면 바로 1년도 안 걸려요. 한 달 안에 옛날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년, 20년 내가 암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해놨잖아요. 단 한 번의 수술로 이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암에 관한 논문을 보면 암을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보다 그 논문의 방향이 TM이라고 해서 암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보자라는 방향으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희 열방상담소 제가 4년 전부터 책을 내면서 환경을 바꾸는 몽땅 주스, 그 다음에 소변 pH 바꾸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암이 제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는 싹이 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표준 치료는 어떻게 하라? 1, 2기 환자들 다 받을 수 있는 거 선택해서 받아야 한다. 저의 제안입니다. 자, 오늘 암 환자들이 하면 안 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열방 상담소에는 여러분을 교육하면서 최대한 빠른 지름길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네, 약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 환자들이 꼭 해야 하는 습관들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암 환자들이 꼭 가졌으면 좋을 습관 7가지를 한번 나눠보죠. 가보시죠.
암 환자들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요? 첫 번째, 먹는 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우리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다. 과체중인 분들은 일단 체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표준으로 저도 지금 살과의 전쟁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몽땅 주스를 꼭 하셔야 되고요. 몽땅 주스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암 환자들은 체중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저체중인 분들은 굳이 또 몽땅 주스를 아침에 꼭 드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삼시세끼 식사를 꼭 잡곡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몽땅 주스는 간식으로 드셔야 체중이 조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체중과 저체중인 분들이 식사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저의 그 유튜브 채널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너무 많이 얘기해요. 먹어야 될 음식, 먹어야 할 과일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되도록이면 정말 인스턴트식은 안 됩니다. 인스턴트식을 멀리하게. 저는 진짜 안 먹는 거는 믹스커피, 라면, 우리 치킨, 햄버거. 이거는 정말 무서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먹고 나면 벌써 제가 힘들어져요. 뭐가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벌써 대변 상태가, 장 상태가 딱 달라지죠. 그리고 피부 상태가 달라져요. 피부에 뭐가 나요. 저는 그냥 한두 번만 먹어도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치킨이 있어 치킨 하나 먹었다. 그 기름에 튀긴 치킨을 먹었을 때 바로 얼굴이나 허벅지에 뭐가 돋아요. 방구 냄새는 너무나 지독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를 바꾸지 않고서는 암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치팅데이 이런 거 정해서 하시지 말고 그냥 바꾸셔야 돼요. 먹는 것이 뭐다? 바로 나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이미 치료가 끝난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1기든 2기든 3기든 표준 치료가 끝났다. 그러면 치료가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수술 끝났거나 항암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해. 나는 정상인이야 라고 생각은 하시는 건 좋은데 몸이 그렇게 정상이 아니세요. 수술로 해서 암만 딱 제거했지. 그럼 이 암이 자라기까지 내 몸에 환경이 있잖아요. 첫 번째 환경이 뭘까요?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산성 환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5년까지는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CT 찍고 하실 텐데 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검사하는 항목이 조금 단조로워요. 너무나 조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혈액 검사지, 전이를 알아보는 혈액 검사 그 파트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 pH 기본적으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혈당, 콜레스테롤 기본 체크하시고 나의 백혈구 수치가 아직까지 3이라면 이제 뭔가 보충을 더 해주셔야 돼요. 몸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그거를 하나씩 목표로 세워서 한두 달 만에 몸이 산성에서 알칼리로 오지 않습니다. 6개월, 1년이 걸리는 긴 작업을 항암이 끝났다면, 표준 치료가 끝났다면 하셔야 돼요. 병원 한 군데를 정해서 정기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 의미를 선생님들은 다 정상이라고 하죠. pH 4에서 8까지가 정상인데요. 4인 몸은 진짜 극산성이에요. 그런 분들은 전이가 막 일어날 때 4가 될까 5, 5.5, 6에 돼 있다면 이제 노력을 내가 해야 되는데 7.4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뭐 소변 리트머스지 준비하셔서 검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라. 세 번째, 그렇다고 이제 스트레스에서 이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걱정하면 달라져요. 몸이 더 나빠져요. 나쁜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쁜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해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제가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일단 뇌를 속이세요. 뇌를 어떻게 속일까요? 뇌는 단순해요. 내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한 21일 계속 하면은 새로운 신경줄기가 생깁니다. 이것을 뇌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기뻐서 기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뇌를 속이기 위한 습관을 여러분 가지라는 거죠. 이 식물을 보고 꽃 보고 너무 예쁘다. 오늘은 이 예쁜 꽃을 봐서 나는 기쁘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입으로 내뱉어요. 누구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좀 쑥스러우면 딸들한테 나 오늘 예쁜 꽃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라. 안 되면 좀 쓰세요. 혼자라도 쓰세요. 감사 노트라도 쓰시고 뭐가 기뻤는지 어떤 감정 습관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고 환자분들이나 지인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는 책이에요. 베스트셀러인데 정신과 선생님 쓰신 건데 너무 쉽게 잘 표현하셨거든요. 감정에도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면 뇌가 바뀌고 스트레스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물론 올 여름에 저도 좀 많이 누워 있었어요. 나가기 싫고 했더니 지금 살이 쪘거든요. 누워있지 않는 루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스케줄을 해서 운동장을 나가든 요즘 저속 러닝하는 거 저도 이제 하루 됐습니다. 어제부터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제가 걷기 정도 했지 뛰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사실 50m 뛰고 걷고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1km든 2km든 저도 좀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단기 목표, 이렇게 3개월 목표, 6개월 목표를 여러분 이 신체 활동 지수에 대한 목표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거의 2년 됐거든요. PT 받은 지는 한 일주일에 2번. 그거는 선생님과 약속이니까 가서 즐기지는 못했는데 이제 조금 제가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찾으려고. 달리기가 헬스장 안에서의 러닝머신 전 너무 지루한데 조금 요즘 선선하니까 동네를 도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 곳을 좀 돌고 좀 운동장을 조금 달려보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했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운동복을 옆에서 딱 놓고 일어나자마자 세수할 필요 없죠.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신고 바로 뛰어나가기. 오늘 저도 오늘 새벽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분도 좋고 활력이 넘치네요. 그래서 누워있지 말고 어디로 가라? 운동장으로 나가라. 그 다음 5번째, 수면과 해독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보통 나는 정말 잠을 푹 잤는데 암이 왔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이 한 90%가 다 수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잠들기 힘들고 수면장애 있고 자다가 깨는 분이 너무 많고 수면제의 도움을 받는 암 환자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냥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잔둥만둥 그렇게 한 2-3년 하니까 유방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수면 루틴을 정하기 위해서 낮에 자면 안 되고 낮에 누워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죠. 무조건 나가고 활동량 늘리시고 커피 절대 안 되고요. 차도 오전 중에 마시고 저녁에는 차도 드시지 마시고 핸드폰 저녁에 9시 후에 멀리하고 잘 준비하고 졸음이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그거 하나만 해두세요. 잔잔하게 읽어주는 성경 말씀 앱이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걸 틀어놓으면 듣다가 나도 모르게 딥슬립으로 가요. 아니면 빗소리 막 틀어주는 그런 그 뇌파를 안정시키는 복잡한 내용을 듣지 말고 루틴을 정해서 열심히 10시, 11시 잠드는 습관. 그 다음 해독을 위해서는 여러분 적절한 소금 섭취. 이제 최근에 소금에 관한 유튜브 영상 올렸잖아요. 암 환자들은 영독의 재보면 영도가 몇이라고요? 0.9 미만이다. 그러면 소변의 짠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이 0.9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도 올라오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염도가 올라가는데 내 몸의 액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의 전체적인 균형과 관계가 있고 또 해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염도계를 통해서 0.9가 아닌 분들은 소금의 양을 조정을 하셔라. 똑같이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몸 상태가. 그래서 수변과 해독을 신경 쓰셔라. 그 다음에 6번째, 제대로 치료는 이제 항암, 수술, 방사가 끝났으면 이제부터 제대로 하나씩 몸을 고쳐가야 돼요. 암 환자가 딱 내가 폐암이면 폐만 문제가 있을까요? 유방암이면 유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상선 수치도 안 좋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고 혈당도 높고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 약사님들 찾아가셔서 본인의 자료 다 제출하시고 하나씩 한
1년, 2년의 시간을 놓고 이렇게 케어를 받으셔서 몸을 하나씩 고쳐 나가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 스스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저희 팀에서 한 3,000명의 거의 3, 4기 환자 위주로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환자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식도암, 흉선암, 뭐 림프종도 비오지킨 림프종, 네, 뭐 비수세포 폐암, 대장암의 복막전이, 자궁내막암의 복막전이, 폐전이 이런 분들이 수술 없이 사라진 놀라운 케이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구강암 환자인 어머니가 계셨는데 23년 12월에 오셨으니까 그때 오셨을 때 이미 얼굴 쪽을 9번 수술하셨어요. 그때는 호스피스 가시기 전에 딸들이 모시고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어머니가 버텨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수술하면 또 생기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1년 반, 2년 조금 안 됐죠. 통화를 드렸는데 암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너무나 일상과 정상 생활을 잘 해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려우신 환자분들 당연히 상담 받으시면 좋고요. 제가 또 거절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에게서도 또 여명을 또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케이스들도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시고요. 열방약국을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제 암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인 공부를 좀 해보시라. 왜냐하면 저한테 오신 자기 환자들이 1년 전에 3기거나 2기였던 거예요. 너무 수술 잘 됐고 뭐 항암 잘 끝났고 해서 그냥 끝난 줄 알고 지나왔는데 자기가 돼서 저한테 오셔서 제가 조직검사부터 보면 이게 2기셨지만 이 조직검사에 P53에 3 포지티브가 있으셨기 때문에 전이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 충격을 좀 받으세요.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P53 변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굉장히 특이한 푸텐 변이가 있는 그런 암도 있으시고 RB 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고장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1기든 2기든 이 유전자가 고장나 있으면 곧 4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다면 그냥 수동적으로 병원 치료만 끝하고 끝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병원 선생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수술해 주시고 항암하고 방사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선생님이 당신은 이런 변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까지 말씀은 해줄 시간도 없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것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암을 항암 치료하고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공부를 해서 제가 4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제일 1번 기본서는 유방암 상담소. 자, 유방암 책은 기본 유방암 아닌 분들 보셔도 되는 거예요. 3기 이상이면 말기암 책 가셔야 되죠. 말기암 보시고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캔서 위너까지 공부하시면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책에도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0기부터 4기까지 다 볼 수 있는 책은 기적의 항암 식단입니다. 요리 식단부터 바꾸는 거 여러분 신경 쓰시고요. 나는 공부고 뭐고 모르겠어 하시는 분은 기적의 항암 식단 보시면서 식단 공부 정도는 하셔라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자, 오늘도 치유의 지름길을 여러분에게 7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어요. 또 만나요.